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죠. 특히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온 미유키 씨가 보내온 특별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미유키라고 합니다. 올해 26살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안정적인 직장과 결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라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흔한 조언이었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런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연애나 결혼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부모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대학생 때 저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도 저처럼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결혼 이야기도 나누며 무난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데이트, 앞으로의 미래도 너무 뻔하게 그려졌어요. 결국 저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을 맞이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직장과 집,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의 약속이 제 삶의 전부였죠. 연애나 결혼은 점점 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그냥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K-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저와 제 친구들은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하고 로맨틱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자주 나눴어요. 특히 도깨비의 공유 씨가 여자 주인공을 위해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들은 저를 설레게 했죠. 물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땐 그런 건 어디까지나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한일 청년 문화 교류회라는 모임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런 자리에 가면 낯선 사람들과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때의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교류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분위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 남성들과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는 흔히 낯가림이 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교류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고 제 삶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죠. 교류회가 끝난 후에도 그날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이어갔고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교류회에 다녀온 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나눈 대화들은 강렬하게 제 안에 남아 있었고 특히 한국 분들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태도는 제가 일본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류회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투와 진심,
어린 눈빛은 낯선 상황 속에서도 저를 이상하리만치 안심시켰습니다. 교류회 이후에도 그날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부터 역사적 이야기,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며 저를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기념일을 소중히 여기고 연인 간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문화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기념일을 챙기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세심하게 준비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류회에서 친해진 친구가 서울에 놀러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해외여행은커녕 혼자 새로운 환경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류회에서 느꼈던 따뜻한 분위기와 새로움을 탐험하고 싶은 호기심이 점점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보며 한국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 창밖의 풍경이 일본의 익숙한 풍경에서 점차 낯선 풍경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기내식조차도 이번 여정의 일부로 느껴지며 작은 설렘을 더해줬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공항은 질서정연했고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길을 헤맬 일도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미소를 띤 채 외국인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었고 그들의 환대는 저에게 따뜻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로비에 나섰을 때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친구는 밝은 미소로 저를 환영하며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일본의 도시와 비슷한 듯했지만 어딘가 더 세련되고 활기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독특한 간판, 거리에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친구는 버스 안에서 서울의 유명한 명소와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며 제 첫 한국 여행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은 인기가 많아 종종 접해봤지만 현지에서 직접 한식을 맛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반찬 하나하나의 이름과 의미를 설명해 주며 한국 음식 문화의 매력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반찬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맛은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처음 맛보았는데 신선한 재료와 조화로운 양념이 어우러진 맛은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으로 여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친구가 권한 디저트인 호떡과 약과는 또 다른 달콤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저를 한국 음식의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명동거리를 구경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리의 활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길거리 음식들을 구경하며 떡볶이도 처음 먹어보았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조화롭게 퍼지는 느낌이 잊히지 않습니다. 거리 한편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서울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명동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하루 동안의 경험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저에게 크나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모여 만드는 서울의 밤은 이곳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여행이 아님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단순히 멋진 도시라는 것을 넘어 따뜻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끝났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명동, 홍대, 한강공원 같은 곳을 친구들과 다니며 한국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하는 기분이었죠. 한국의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음식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작은 도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꼈던 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한국에 와서 먹어본 음식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친구들과 식당에 갔을 때는 테이블 가득 차려진 반찬에 감탄하면서도 막상 매운 찌개를 먹기 시작하니 입안이 너무 얼얼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상대방에게 미안하지만 이건 좀 어려워 라고 바로 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보니 저도 괜찮아, 맛있어 라고 말하며 억지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친구들이 살짝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의 반응이 신경 쓰이면서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매운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문화적 차이도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길에서 작은 오해를 겪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찾느라 공원을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과 달리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 쓰레기통이 잘 마련되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 쓰레기를 들고 다니며 주변을 서성였는데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아 더욱 민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아직 한국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만든 작은 계기였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처음에 너무 좋기만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즐겁긴 했지만 가끔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피로감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잘못 행동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면서 긴장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여행자로 머물러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깊어질 즈음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해 힘들어하던 저를 눈치챈 친구가 다음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유키, 내가 한국 음식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덜 매운 음식도 추천해 줄게. 그리고는 직접 저를 데리고 한식당에 가서 매운맛이 약한 메뉴를 골라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갈비찜과 잡채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런 음식도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고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배려하려고 신경 써준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운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천천히 탐험하며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일도 재미있게 해결됐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종량제 때문에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적어. 대신 집에서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해. 그 설명을 들으니 괜히 창피했던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행동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은 사건들이 해결될 때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한 이미지에 끌려왔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에 정말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친절하게 보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들은 그저 넘어가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제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본에서 온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며 제가 적응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이 모든 배려와 따뜻함은 저를 더 솔직하게 만들어 주었고 한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는 걸 넘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스스로를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사람들과의 소통은 저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쌓이고 낯설고 불편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든 도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터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주는 따뜻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 나라가 제게 준 새로운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즐거운 경험을 쌓는 것만을 기대하며 한국에 발을 디뎠지만 그곳에서의 모든 만남과 경험은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지금의 남편 민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어요. 민재 씨와의 첫 만남은 서울의 한 전통 음식 워크숍에서였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 음식을 배워보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민재 씨는 그날 자원봉사자로 행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이 재료를 다루는 방법을 질문할 때마다 친절히 답해주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재료를 다루며 약간 서툴게 굴자 민재 씨는 다가와서 웃으며 자세히 설명해주고 천천히 따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따뜻하고 차분한 태도에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재 씨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싶어하는 저와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하던 민재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갔어요. 그 이후로 민재 씨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명소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장소에 얽힌 자신의 추억이나 느꼈던 감정을 함께 나누어 주었기에 그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재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어요. 제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언제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헤매던 일이나 매운 음식을 먹고 곤란했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너를 더 성장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곁에서 계속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해와 배려는 제가 한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 씨의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가 한 사람으로서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저도 그의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태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서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와 일본식 결혼식을 조화롭게 결합한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양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복해주는 모습은 아직도 제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재 씨는 한국의 전통 절차를 소개하면서도 제 가족을 배려해 일본식 요소를 자연스럽게 포함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그의 세심한 태도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케팅 일을 계속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고, 민재 씨는 늘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민재 씨는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를 격려하며 어려운 순간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의 응원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점점 더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이제는 한국이 제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를 알리고 서로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민재 씨와 함께 이 일을 하며 저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 둘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일적인 성과를 넘어서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가끔은 제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곤 해요. 아마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디뎠기에 저는 민재 씨를 만나고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민재 씨와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제게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환경이나 만남이 주는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환경이나 만남이 두려우신가요? 저처럼 한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도 따뜻한 인연과 멋진 기회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동온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